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아직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동료들이 여전한 열악한 노동 현장이 대다수인 내 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자 중 한 사람입니다. 노동의 신성함 따위를 논해본 적 없는, 단 한 번도 노동법의 든든함을 느껴본 적 없는, 먹고 살기 위한 고된 노동의 한복판에 내몰린 우리들은 모두 노동자라 불립니다. 정작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노동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산화해 가던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잊지 말아달라던 전태일 열사를 억지로라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불합리한 노동 현실 앞에 한없이 이기적이고 작아지는 나는 부끄럽게도 노동자임에 틀림없음 역시 다시 각인해야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태일 열사 이후 43년간 아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온 비겁한 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 바라봐야 하는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당신을 잊고 살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노동자가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겁하게도 나 자신의 안위만이 더 우선이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기를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INGLIS English 하루에 20분 집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영어로 공부해. 업계 최초로 국제 품질 ISO 9001을 획득한 잉글리쉬. 우리 아이 영어 자신감. 화상 영어 잉글리쉬는 품질과 학습 효과로 국민 모두에게 영어 자신감을 드립니다. 문의 전화 1688-0546, 1688-영어4U. 검색창에 ISO 화상 영어를 검색해보세요. 대한민국 화상 영어.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에 끌림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오늘 첫 곡 천지인의 청계천 팔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발랄하게 끌림에 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러운 날입니다. 전태일 열사 43주기죠. 예. 고백하건대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예. 손병희 선생님 방송 듣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란 인식을 못하죠. 저야말로 허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닐까라는 반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가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모습 내 안에는 과연 없을까? 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있더라고요. 모른 척, 아니 나는 안 그런데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보단 낫지 않아? 라고 자위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를 요즘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더더욱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맞아서 더 마음이 좀 찡하고
예, 우울하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태연 아빠님께서 출첵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하루를 뒤로하고 마마님의 끌림 앞에 또 부끄럽게 글을 남깁니다. 왜 부끄러운지조차 잊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닥대다 보면 어느새 덜컥 겁이 납니다. 나도 일이 변하는 게 아닐까. 20년 전 모란공원 열사의 묘소 앞에서의 다짐을 기억하며 다시 나를 세워봅니다. 저는 노동자입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다 비슷한가 봐요. 우리 검은별님께서도 오프닝 찡하네요. 정말로 잊고 살아서 미안합니다. 하고 오셨고요. 그리고 생유국미TV님께서 이 노래 뭐지? 마음을 무너뜨리네. 뭐지? 하셨는데 천지인의 청계천 팔가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또박이짱님께서 눈물 난다라고 하셨고요. 신이 내린 짱돌님 막 귀가해서 틀자마자 문하나님의 낭독이 찡해요 하셨는데 잠깐이라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와이로님께서 제가 기억나는 건 이 영화 한 편이라고 하시면서 전태일 열사의 생을 그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올려주셨고요. 수잡사님께서도 저도 노동자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죠. 예. 관조 오빠께서 성주에서 끌림의 나랏일 하러 출첵합니다. 몰랐습니다. 오늘이군요 하셨는데 다들 우리 삶이 좀 팍팍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그 핑계로 정작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 채 정말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정신을 팔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선 저부터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 열사님도 저희가 더 씩씩하게 잘못되어 있는 세상을 바꾸며 행복을 바라고 계실 듯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함께 자신이 굴리던 그 돌을 굴려주기를 어쩌면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라도 한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동안 속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모처럼 조금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꽃다지의 바위처럼 그리고 꽃다지와 류금신이 함께한 불나비. 예,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제가 이 불나비 부를 때 가자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그리고 이어진 곡은 윤민석의 경문 1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 당황하셨어요. 예, 그래도 예전 생각 많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주인공이죠. 우리 홀림을 맡아주실 한샘 나와 계십니다. 한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샘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한샘은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오글거려합니다. 싫어합니다. 예. 예,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예.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 곡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가자 거기서 저 쓰러졌어요. 왜요? 왜였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 저 여자가 너무 낯설다. 운동권이셨어요? 네. 모르셨어요? 왜 몰랐어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왜 전혀. 네. 맨날 저는 아나운서잖아요. 막 이러기를. 그런 거 저는 상관없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분위기 갈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걸 하기 참 힘듭니다. 앞에서는 전태일 어쩌고 하고 뒤에서 자 올해의 신수를 보겠습니다. 그게 말이나 돼? 뭐 하자는 거야. 나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살짝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갈게요. 예.
어떻게 이섭을 시키려고. 대도하는 말하지 말아요. 왕벌님께서 충전마마 이번 주 토요일 부산 오시나요? 하셨는데, 예, 갑니다. 저는 이미 KTX 끊어놨고요. 예, 갑니다. 우리 57면조님, 열창 불어봐요. 역시 문화나예요.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모든 게 될 텐데. 미안해요. 제 자신부터 반성할게요. 나만 변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 같이 해야 하는데, 부산 거제동에서 뵈요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제동에서 뵙죠. 우리 주명 아빠님께서, 주명아, 이모 달린다. 주명이가 너무 좋아하네요. 눈치 없이 드라마 타령을 했네요. 언론이 가장 왜곡하는 노동자들. 정말 서러운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난 아니라는 착각들. 내가 그 위치에 우리 아이들이 노동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자각을 왜 하지 못할까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배 계급이 심어놓은 이데올로기고 허위의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나는 노동자군요. 예. 그럼 5월 1일 날 놀아요? 놀아야 될 텐데요. 언론인 아니야? 언론인? 언론인? 언론인. 언론 어게인. 그거 아닌가? 나는 예. 노동자일까? 나 감정 노동자인가? 일단 5월 1일은 놀아요, 전. 일을 안 받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엉겅기 사랑님께서 2명의 친구에게 파스타 코스로 사주면서 팥빵 깔아주고 국민TV 잡아놔라고 꼬드겼는데 나의 끌림에 끌렸을까요? 한샘 방송 한 번 들으면 확 땡길 텐데. 그죠? 한샘 방송이요. 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정말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전용관쌤 그 부인 사모님이 듣는데요. 이렇게 듣는데 뭐해? 이러면 한샘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신대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제 앞에서 성 정체성을 논하며. 아까 우리 토토삐삐 엄마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꾸 의심하게 하는 한샘이 나오는 날이라고. 뭐 어느 쪽이라도 어필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찌짤찌다님께서도 한샘 반갑습니다 하고 오셨고요. 날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몸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한샘. 네, 뭐 열이 펄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얼굴이 뻘겋죠 지금. 네. 근데 또 앞에서 노래까지 불러주시니까 속도 타네요. 저 막 혼자 회개했어. 오늘이 그런 날인지도 모르고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야 하나? 우리 거제 현이맘님께서 낭만음악실 처음 들었을 때 노래 따라 부르시는 거 듣고 뭐 이런 방송이 있나 싶었어요. 낯설고 웃기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네요. 마마 매력에 풍덩 오랜만에 속 시원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 조합원들 착해요. 진짜 착하세요. 그러게 이걸 다 듣고 있어. 난 정말 뭐라 할까 이분들은 정말 상위 1%예요. 비위 좋은 걸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원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다 여러분 덕이에요. 진짜 좀 왕따인데 왕따. 우리 동네 빨갱이들도 안 놀아줄 왕따인데. 어쨌든 로미 깊은 날 또 한번 그렇게 짚고 새기면 우리가 늘 기억은 못해요. 네. 네, 사실은 저도 기억 못해요. 아니 뭐 시샘말로 사느라 바빠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늘 기억하고 살면 우리 죽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럼요. 네. 힘들죠. 근데 잊고 살고 모른 척하고 도의적으로 외면한 거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서랍에 뭐 넣어놓은 거라 늘 또 꺼내서 볼 수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걸 놓쳤다고 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오늘 덕분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낯설다 저 여자. 아무튼 오늘 지난번 방송에 약속드렸었던 대로 신수는 아니에요. 네. 뭐 연초마다 보는 토정 비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쌤이 오늘 해주시겠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 신년이 되면 내년을 꼭 계획 따위를 가져보죠. 계획
따위요. 그렇죠. 뭔가 올해가 또 가고 이때가 되면 마음이 제일 좀 추워요. 1년은 다 갔지. 인사 발표는 나지. 뭐 해놓은 건 없는 것 같지. 뭐 내년도 막막하지. 그래서 내년에도 뭘 또 뭐 자기 개발도 하겠다느니 뭘 또 해야겠다니. 그러니까 이때 뭐 결혼 상담 뭐 내년에는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결혼할 수 있냐부터 뭐 승진서부터 뭐 이직서부터 별별 뭐 그동안 고민 안 하고 살았던 거 막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계획은 안 하고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생각대로 이렇게 된 게 뭐가 그렇게 있어요? 근데 됐다고 하는 것도 되게 오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할 때 또는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내년이다. 내 삶에 있어서 그림이라는 걸 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해드리는 상담이 있는데 그게 연도 카드라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숫자거든요. 그 숫자에 있는 상징성과 그리고 그 상징성이 내년에 나는 어떤 이미지구나. 뭐 내년에 여름이 매우 덥습니다. 그럼 나는 내 체질은 여름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의미에서 해보는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생일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문 하나 연필 꺼내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덧셈 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생일이 있어요. 네. 제 생일이 6월 6일이에요. 현충일이죠? 네. 제 친구도 6월 6일인데. 안 됐네. 이날은 나이트가 놀아. 1년에 한 번 딱 노는 날이 6월 6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주로 6월 5일 날 밤에 나이트에서 근데 6월 5일 날 그 늦게까지 이제 클럽에서 놀면은 웨이터들이 노는 날이거든요. 6월 2일이. 그래서 웨이터들이요. 내일 소풍 갈래? 그거 많이 들었었어요. 그날 소풍 간대요. 네. 그러니까 6월 6일이 있으면 이제 덧셈만 하시면 돼요. 덧셈. 6 더하기 6이면 제가 12죠. 12. 네. 근데 연도 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년이 2014년이에요. 2014년. 예. 네. 그러면은 숫자 싱글 디짓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로만 보면은 2014란 말이에요. 네. 자, 2 더하기 1 더하기 4는 몇이죠? 7이요. 예. 그럼 제 생일이 6월 6일에 12니까 거기 더하기 7이면 19요. 그렇죠. 자기 월 1 더하기 내년 2014년 그냥 7을 더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문하나님은 몇 번이 나오시나요? 이거 다 한 자릿수로 더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일단 다 두 자릿수 다 더해서 그냥 나오는 숫자까지만 일단 내놔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셈은 6월 6일이지만 저는 5월 28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5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7. 7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 양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음력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예. 22. 20이세요? 네. 예. 20이라는 숫자가 아주 어려운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이 연도카드로 볼 때 숫자는 21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요? 그럼 22죠? 네. 그럼 두 개를 다시 더하세요. 4. 맞습니다. 4가 본인의 연도카드에 쓰이는 숫자세요. 내년. 네, 내년의 네네. 숫자예요. 내년의 숫자 저는 4. 예.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런 뭐 심리 테스트 전보기에서 막 숫자 이런 거 많이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 뭐 이름 이렇게 획수도 하고. 획수로 해서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의 모두 원류가 네. 뉴멀러지라고 그래서요. 수비학이에요. 예. 숫자 수에 비밀 비자 쓰는 수비학인데 이게 약간 확실한 분파로 되어 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부터 그쪽에서도 하는 거고 그 유명한 바하하고 드뷔시는 뉴멀로지 신봉자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작곡에는 이 수비학이 그래서 상당히 정교하고 그 모든 음율이나 비율이 맞고 자기네를 쓰는 숫자나 획을 다 지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음악이 상당히 엄격하고 강박에 가까운 그 음율이 많은 건 이 수비학에 대한 그 조예가 깊어서였어요. 많은 예술가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한생 우리 어렸을 때요. 본인의 어떤 한자 획수뿐만 아니라 이름 그 한글 획수 그다음에 내가 짝사랑하는 남학생의 이름 맞아. 획수. 저희 이거 원료 모르고 그냥 이거 장난으로 했는데 그게 많이 변형되긴 했지만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제일 먼저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써먹은 게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심리 테스트하고 뭐 사랑 연애점 보고 할 때 숫자로 풀어서 했었던 건 대부분 일본 번안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랐지만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쓰이고 있었던 거죠. 있었네요. 그래서 뉴멀로지 수비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그게 뭐야 막 이러는데 이미 본인들이 옛날부터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해봤었던 그런 테스트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숫자라는 거는 단순히 뭐 1, 2, 3, 4라고 하는 어떤 그 수학적 의미에서 숫자가 아니고 우주를 그릴 때, 그러니까 악보나 음표는 다 수와 연관이 있죠. 어느 비율이라는 거, 어느 음에서 어느 음 길이. 그러니까 우리 피아노 건반의 소리가 다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가 왜 선전에서 보니까 물컵에다가 물을 조금씩 많이 이렇게 담으면 소리가 막 달라져요. 그 부피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고, 그건 수량으로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뭐 1리터가 있을 때 나는 소리, 뭐 3리터가 있을 때 나는 소리. 그러한 것들이 수의 모든 비율이 합쳐졌을 때 음악이 나와요. 음악은 숫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예. 우리 음표의 그 간격과 몇 도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되어 있긴 했지만 음계라는 게 사실 숫자의 단계거든요. 3도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와.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많이 조예가 있었던 이유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 구성들이 머리에 숫자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아라비안 숫자적 의미가 아니고 추상적 의미로서 숫자는 우주의 어떠한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마릴린 먼로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죠. 네. 특히 몸매가 아주 육감적인 여자였어요. 네. 많은 남자들이 혹하는 그 여자의 사이즈 때문이에요. 뭐 32, 뭐 24, 남성들이 보면은 좋아할 황금의 비율이 있죠. 그런데 그 깡마른 여자 모델이 누구다? 케이트 모스인가? 이 여자는 마릴린 먼로에 비해서 풍만하지 않아요. 막 빼짝 마른 그런 슈퍼모델인데 이 여자도 많은 사람들한테 섹시 그 아이콘으로 사람들한테 각광받았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율은 똑같아서요. 가슴과 허리와 골반의 비율의 문제였군요. 마릴린 먼로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케이트 모스랑 몸무게는 똑같은데 왜 난 매력이 없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비율의 문제였네요. 비율의 문제. 수학적인 거 그리고 왜 도형적으로 왜 대칭 이런 구조. 달리기 선수들은요. 잘 달릴 수 있는 조건의 몸이 있어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에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몸이 삐뚤어지면 못 뛰어요. 심지어 코만 삐뚤어져도 잘 못 뛰어요. 우리는 잘 못 뛸 인간들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저 지금 다 너무 새로 듣는 얘기들이어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뛸 때 그렇게 희한하게 뛰는 건 좌우가 다른데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즉 비율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영화 배우들 뭐 얼굴이 이렇게 대칭, 우리가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뭐 다르고 이러다는 게 진짜 영화 배우들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얼굴은 사실은 탐 크루즈예요. 탐 크루즈? 예, 이 사람 얼굴이 좌우가 완전히 대칭이 좋아요. 이런 걸 소위 말하는 관상이 좋다고 할 때 들어가요. 한쌤은 그러면은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좌우 대칭이 딱 된다라는 게 금방 보이세요? 금방 보인다기보다 좌우 대칭인가 어느 비율인가를 상당히 따지겠죠. 그러니까 눈여겨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걸 눈여겨서 많이 보다 보니까 딱 보면은 어디가 삐뚤어지셨네요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비율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어려운 것도 비율이 망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한쪽이 상당히 극적으로 가 있고 어느 한쪽이 비대해져 있고 이 비율이 좋지 않으면 모든 세상의 이 밸런스는 깨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 봐요. 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야기에. 나 모르겠어 정말. 우리 옥장판 파는 거야. 저 옥장판의 미래를 그렇게 못 보. 요즘 온수 매트래요. 온수 매트. 예. 음이온 내봉 막 이런 거 우리 다단계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뭐 이게 딱 봐도 신기도 없고 뭐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사주도 몰라요. 저 한 번도 못 쓰는데 뭐. 제가 왜 웃은 줄 아세요? 뭐요? 사람들이 다 민기쌤 비율이 좋구나. 관상학적으로 민기쌤을 이러면서 그거였어요, 한쌤? 민기쌤도 비율이 이렇게 좋은 관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게스트들 중에서 제일 비율이 좋은 관상은 누구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본인이 그나마 좀 낫고요. 제가요? 남자 게스트분들 비율이 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 그래서 그들이 갖는 개성이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이지 않은 매력이 있죠. 그나마 내가 제일 보편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얼굴만 봤어요. 위아래 얼굴과 다리 비율은 맞지 않아요. 몸의 비율이 안 좋아요, 본인은. 한샘 미워요. 아유, 왜 그래요? 자꾸 제 컴플렉스 건드리시고. 컴플렉스예요. 살리세요. 그것도 매력일 수 있어요. 진짜 컴플렉스예요, 사실은. 위아래 비율이 안 맞는 게. 그러면은 아래를 많이 드러내세요. 이 비율을 높여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늘어서 계속 드러내려고. 근데 본인 이 세 다리를 더 이렇게 부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얼굴에 있어요. 그래요? 네. 얼굴이 주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아래로 내려오면 아까 차마 아래로 못 내려가는구나. 거기서 머무르는 거지. 머무르는 거 얼굴이 너무 강해서. 참, 이 네? 슬픈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해도 돼요? 그럼 날려버리는 거지 뭐. 편하겠어요. 난 슬픈데 본인은 즐겁고. 나만 재밌으면 되죠 뭐. 이 청취자분들과 저만 행복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한번 희생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거,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일단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연말까지 이 연도 카드에서 쭉 얘기를 한 4차례 정도 할 테니까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는 게요. 네. 숫자라는 게 정확하게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숫자 수학적으로 쓰는 숫자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비율과 우주의 어떤 비율, 대칭성. 이 대칭성은 도형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들을 다 숫자로 치환이 가능하고 거기 모든 우주 만물에서 나온 게 숫자예요. 근데 덧셈 뺄셈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철학자들은 씨앗을 보면서 1이라는 숫자를 생각해낸 거죠. 씨앗을 보면서 1이라는 숫자를? 예. 씨앗은 살아있는 것도 죽어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0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0은 아니에요. 0은 또 다른 차원의 숫자고 1은 뭐냐면요. 아주 솔리드. 그러니까 완벽하게 무엇으로 꽉 차여져 있는 하나. 그러니까 한 개가 있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커피면 커피로 되어 있건 물이면 물로 되어 있건 빨강색이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건 충만한 어떤 에너지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를 1번이라고 해요. 1.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1이라는 게 사람이다 그러면 캐릭터가 어떨까요? 굉장히 외골수인가요? 예, 일단은 꼴통이가 쉬워요. 쌤 좋은 말도 있는데 외골수. 외골수는 뭐가 좋아? 되게 심플한 면이 있겠지만 네. 강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에너지가 그렇죠. 축약돼 있으니까. 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으니까 상당히 퓨어하고 순수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캐릭터에서. 그러니까 깨끗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미는 힘이 있겠죠. 근데 워낙 한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스피디하거나 뭐 날쌔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있는 것 같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온다라는 건 싹이 텄네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막 우주의 블랙홀과 뭐 빅뱅 같은 게 일어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 뭐 야채 덮밥 뭐 이런 거 먹잖아요. 씨앗 채소 이런 거. 새싹. 그러니까 새싹 비빔. 뭐 씨도 먹잖아요. 네. 무슨 해바라기 씨. 이 몸이 힘들 때 많은 양을 섭취하지 못하지만 그 전기를 먹기 위해서 씨앗류를 먹는 이유는 그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엑기스가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완전히 옥장판 하나 살 것 같죠? 온수매트라니까. 그러니까. 예, 온수매트를 바꿔야 그렇지. 돼요. 이거 이렇게 더블로 해가지고 퀸 사이즈 뭐 더블 사이즈 해서 팔면 돼. 퀸 하면은 옆에 싱글 하나 껴주기. 그래서 팔면 되겠네요. 예, 이제 한 10개쯤 지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처럼. 근데 이것들이 분열이 돼야지만 무언가 생명이 생기겠죠. 그 분열을 관장하는 게 2라는 숫자예요. 이 둘은 2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2개라는 거는 만약에 씨앗이 2개가 있으면 2개예요. 근데 2라는 숫자는 이 순선 한 덩어리를 2개로 분리시키는 거. 이 순간을 2라고 해요. 그래서 분열, 촉매, 그리고 갈등, 그러면서 여기에 붙어 있으려는 힘과 동시에 이것과 떨어지려고 하는 갈등이 동시에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를 해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데요? 그렇죠. 그럼 2번에 타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야, 못 쓰겠네. 아니죠. 혁명가죠. 에이, 본인이 2번이라고 지금 그렇게, 와, 한쌤. 너무하시네요. 좋게 말하자며요. 와, 아까 그래서 1번은 꼴통이라고 해놓고 2번을, 와, 이율배반적인 건데 혁명가란다. 와, 그럼 체계바라는 2번인가요? 아니에요. 7번이에요. 봐요. 그러면 혁명가는 7번? 자, 혁명가라고 했을 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이거의 비전을 먼저 만드는 사람들이 1번, 2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쪼개져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가는 가자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저 뒤에서 이거 이 판은 쪼개야겠어를 생각하는 거죠. 배후구나, 배후. 작전 참모 정도 생각을 해볼까요? 제갈량? 근데 재밌는 건 지금 뭐 강대국이라 하는, 물론 나라는 그지 같은 나라지만 강대국에 속하는 미국이 오바마가 2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은 넘어오는 것처럼 지금 이 하나의 숫자만으로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했었던 숫자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보통 너 무슨 숫자 좋아해?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많이 해요. 외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혈액형 물어보는 거하고 숫자 물어보는 거하고 뭐 그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근데 우리 어릴 때부터 되게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화된 번안 책을 많이 봐서 그래요. 걔네들이 숫자점을 너무 좋아해요, 일본 친구들이. 예. 일본 사람들은 왜 숫자점에 천착하게 됐을까요? 걔네는 온갖 점을 좋아해요. 하긴. 예. 온갖 종교가 있듯이. 네. 정말 그 모든 거의 작탐막들이 일본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또 엄청난 번역가들과 이 출판계가 있어서 그 세상에 온갖 재미있는 이상한 것들은 다 출판을 해서 들여온 덕분에 거기에 잔류가 우리나라까지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이 처한 어떤 생태적인 환경하고도 영향이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서구 열강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굉장히 좀 겁을 먹고 어떤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일본은 섬으로 된 나라라 어차피 끊임없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놨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왜 굉장히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뭘까가 궁금했는데, 그들에겐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국민성이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많이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숫자나 이런 거에 많이 열려 있기는 해서 이런 정도 얘기만 해도 대부분 좀 많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희한하게 이렇게 숨이기는 해요. 거부감은 없이. 쌤, 지금 잠깐 1번과 2번이란 숫자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서 그 숫자의 타입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쌤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다 알고 있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숫자의 타입은 나는 몇 번 타입이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본인의 그 숫자 타입을 알아내는 방법, 소울 넘버라고 그러죠. 그 넘버를 아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알려드릴 건데, 오늘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숫자에 대해서 지금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많은 숫자의 그 연도 카드를 먼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내년을 그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뭐 무슨 토익 점수 얼마를 맞고, 이건 우리 인생에서 계획 아니에요. 그런 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을 채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공허해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잘 살아야지 어떻게 잘 사나라고 할 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싶긴 해요. 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의 계획이 아니고 각자 자기만의 작은 계획이라는 거죠.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만의 계획.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계획 말고 뭐 잘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가 아니고 그런 어떤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계획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을 그리는 계획이라고 해요. 마음을 그리는 계획. 내년은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상황이 생겨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고 가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숫자는 모두 22가지인데 22가지. 예, 0번에서 21번까지예요. 0번에서 21번까지. 예. 네. 그래서 아까 문하나님이 22번이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더하라고. 예, 그때부터는 다시 더해서 4가 나오든지 5가 나오든지 해서 올라가셔야 되고요. 네. 그 전까지는 다 20일까지는 뭐 10이면 12, 13이면 13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카드, 저희 타로 카드 그림이랑 보면 좋긴 한데, 그것도 아예 제가 준비를 안 한 게, 숫자만으로 이제 우리는 모두 청취자들이잖아요. 네네. 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세요. 그 숫자에 대한 그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아니, 무슨, 이게 뭐, 전 보는 거야? 뭐, 내년에 뭐, 내 운세를 맞추는 거 해서 들어오셨다가 어떤 걸 만나시게 되냐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우리가 오감이 열려 있어야 사람들과 또는 세상과 소통하기가 쉬워요. 우리, 맨날 나이가 드니까 뭐 내가 가스를 껐나? 뭐 아니면 뭐 문을 잠궜나? 막 깜빡깜빡 한다라고 하고 이제 뭐 다 됐어 이러는데 그게 네.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 행동에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예. 때문에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신 우리가 거죠? 뭔가 기억하는 건 감정과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노래 쫙 들으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 민기 쌤이 좋아하는 응사 저도 엄청 좋아해요. 본방사수 같이 해요. 그걸 보면은 그 당시 음악이 나오면 그 당시에 뭐 냄새, 기억, 뭐 이미지, 맛 이런 것이 함께 나오잖아요. 네. 나한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문하나한테는 그 노래만 들으면 뭐 아련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왜 기억하겠어요? 오감이 거기에 열렸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린 잠시 잊고 살 수 있다라는 거 모든 걸 오감이 헐쩍헐쩍 열려 있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럼 고통스러워요. 네,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공감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각자들. 예. 오감이 뒤섞여가지고 사람 이름을 들으면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있어요. 쌤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예, 뉴욕에 있을 때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가요? 그러면 그 삶이? 힘들죠. 계속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제임스는 무슨 맛이야? 그럼 무슨 맛이고 무슨 맛?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땐 약간 그게 다 열려 있어요. 근데 크면서 우리가 그거를 필요한 걸로 분화시킨 것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상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다. 이것도 오감을 넣어서 좀 더 나한테 기억력을 더 남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노래에 은율에 붙인다든지 그건 이제 소리라는 청각적 공감각을 이용하는 거고 이미지를 그려서 뭐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 오감을 열면 감각적으로 상당히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달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 보는 눈이나 또는 그것들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분석하는 힘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냥 현상적으로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 그런 거지 이러고 넘어가는 좀비 같은 인생은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상담할 때 늘 많이 이제 조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으로 많이 열고 좀 들어야 자기에 대한 질문도 더 명확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1번은 그냥 1, 2하면 2, 뭐 나는 1이라는 숫자가 좋은데 왜 5라는 숫자가 좋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왜 그 숫자를 좋은지. 근데 그거를 그냥 1등은 1이니까 그래서 1등이 좋아요. 그렇다면 1이라는 건 맛은 어떤 맛일까? 1번이라는 숫자는 컬러는 무슨 컬러일까? 오감으로 뭐든지 돌려보기 시작하시면요. 세상이 희한하게 또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너무 무료해요. 오감이 닫히는 거예요. 권태는 누가 나를 권태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감이 닫힌 거예요. 세상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데요. 세상에 고통스러운 거를 보고 싶지 않아서 닫은 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감들을 이렇게 늘 열심히 볼 필요는 없지만 잘 닦아놔야 제대로 된 상황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슬픈데 울 수가 없어요. 닫힌 거죠. 늘 닦아놓으면 사람하고 공감하고 교감하는 거에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지금 이미지나 다른 건 보여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오감을 통해서 그 숫자라든지 내 안에 왜냐하면 내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내년은 어떨까는 이미 벌써 꽂혀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보기 시작하면 그걸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가이드만 해드릴 뿐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내년을 그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도 내년에 감나무에 가지 마세요. 물가에 가면 죽어요. 이런 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년을 오감을 열어놓고 한번 그려보자. 그런데 그거의 틀을 한번 있어야 그리잖아요. 그냥 대략 아무렇게나 그릴 수는 없고 내년에 그냥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그리는 게 아니면 미친 거거든. 내년에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살래요.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어요. 특히 가정의 행복 이런 거 찾지 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그림의 가이드가 그 연도 카드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제나 어머니께서 어떻게 우리 문화나님 오늘 재산 다 털어서 장판살 기세에 하셨던데 거제 현이맘도 점점 빠져든다고. 새뚜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어. 우리 모두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예. 여러분 지금 점점 빠져 드시죠. 예. 일단 문화나 10개 지금 예약. 월급 다 털어서 온수매트 살 기세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한샘의 숫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는 흰구름. 안치환의 광야에서 들으신 지금 시각 11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쟁의 끌림 속 한샘의 홀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대로 홀리고 계신 거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도 광고 전에 들으셨고요. 한샘, 지금 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자기 이제 내년에 그 숫자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일단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문아나운서가 본인 생일을 월 더하기 1 해서 플러스 내년 연도 7을 더하니까 22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1을 넘어간 숫자니까 2 더하기 2는 4라고 했어요. 자, 이 4번이라는 숫자 일단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4자 싫어하죠. 죽을 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사실 이 4자라는 숫자가 상당히 좋은 숫자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씨앗에서 그 분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2라고 하는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러니까 2라고 두 번째 이 2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체나 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있다기보다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예. 얘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또 새롭게 생성해 나가고 그러면 뭔가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는 게 3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족은요. 숫자를 어떻게 세냐면요. 하나, 둘, 많이. 하나, 둘, 많이. 이렇게 세는데요. 하나, 둘, 많이. 왜냐하면 나 하나, 너 하나 그 다음은 다 많이에요. 얼마나 좋은 숫자법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럼 욕심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우리 게 아닌 거죠. 문하나 하나, 나 하나, 남는 건 민기 오빠 거. 이렇게 남는 거라는 거죠.
와, 정말 깨알같이 등장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합체하려고, 월요일, 수요일. 나 민기쌤하고 음악방송이 나갈까? 아무튼, 하나, 둘, 많이라고 하는 그게 원초적인 그 사람들의 셋은 많고 풍부하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많으니까 이걸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우리 둘은 분명히 먹었는데 여기 남았어. 남아서 뭐 버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정리가 필요해요. 그게 4번이에요. 정리, 정도. 사는 정도. 깔끔하잖아요. 예. 도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은 3개의 꼭지점과 이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과 양쪽만 보던 사람이 하나가 더 보는 시점이 생겼으니까 X축, Y축에서 Z축이 생긴 것처럼. 쌤 그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똑똑해 보여요. 저 공부 잘했다니까요. 뭐지 지금까지 얘기하는 좀 다른데? 그래요? 가끔 이래요. 자주는 이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한 게 3이에요. 3. 그런데 그거를 정돈을 하는 게 4죠. 체계를 잡고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는 언제 먹고 이거는 빨리 상하는 거니까 빨리 먹고 이건 덜 상하는 거니까 나중에 두고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하나의 시스템하고 체계화해서 이것들을 다시 재활용 가능하게 하는 어떤 룰을 만드는 게 4번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에 난 뭘 할까? 시집도 좀 가야겠고, 뭐 남자도 좀 만나야겠고, 모든 게 그 그림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일단 결혼을 안 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인 상태이니까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요? 네네네. 네. 누나나. 예,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내년에는 어떤 좋은 분과 만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을 거예요. 네. 아니 뭐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뭐 right now. Right now. 언제나 right now. 그렇죠. 뭐 forever죠. 네. 그런데 내년을 그린다고 했을 때 내년의 나의 한 해는 이 4번 같은 무언가 체계와 시스템과 안정과 이런 4번 같은 구조, 사각형 같은 정육면체 같은 모양인데 이것과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의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은 내년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난다면 4번에 가까운 남자를 만날 거예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소울 넘버가 4번인 남자요? 네,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4번의 속성을 가진 모든 것들과 나는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4번의 속성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정돈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성향을 가진 사람? 사람 또는 일? 뭐 돈도 그렇고. 예. 언뜻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일적으로 사실 뭐 지금 남자가 없어서 감이 안 잡혀요. 예. 문하나 옆에 조정석을 그려보세요. 지금 순간. 조정석 씨는 4번 스타일은 아니죠. 어쨌건 본인이 1이다라고 할 때 내년에 나의 일은 4번처럼 그려진다라고 할 때 지금보다는 좀 더 어떨 것 같아요? 시스템화되고. 네, 그거에 아마 제가 많이 일을 해야겠네요. 체계화되는 쪽에 일을 제가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 일이 뭔가 정돈이 되고 어떤 룰이 생기고 법칙을 만들고 이것을 딱 균형감 있게 메인테인하고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한테 그려지는데 내가 아나운서로서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나운서인데 그 일과 잘 맞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심703님께서 문중전이 꿈 깨요. 내년엔 TV 개국일로 정리정돈하라고. 잘하시네요. 느낌이 오죠. 이건 개인적인 일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요. 내년에 내가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21이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예. 1이 빠지니까. 1이 빠지니까 21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내년에 이 넘버가 21인 분들이 있는데 넘버의 21은 크든 작든 자기 집에 들어온 걸 의미를 해요. 내 자리를 찾은 걸 의미를 해요. 진짜요? 예. 그게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는데 이거는 먼 길을 돌아와서
앉은 자리예요. 처음 스타트가 아니고. 그래서 다 이 집 저 집 살아봤더니 이 집이 나한테 내 몸에 맞네요. 그게 21이에요. 그래서 21의 이름은 용하십니다. 그래서 21의 넘버가 숫자가 있으면 그거에 또 다른 이름이 월드예요. 월드. 세상. 내 세상이. 나만의 세상에 들어오는 거죠. 자, 나만의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뭐겠어요? 나만의 세상에 들어오면 이제 집 정리해야죠. 집 정리해야 돼요. 예. 제가 중전이네요. 그렇죠. 안살림을 이제 해야겠네요. 그렇죠. 괜히 중전이 된 게 아니네요. 그래서 이 4라는 숫자는 사실은 엠퍼러라고 해서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건 타로 카드와 연관이 있는데 이 엠퍼러 황제가 뭡니까? 권력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룰러라고 하죠. 룰을 만든 사람들이고 어지러운 난국을 타개하고 이 모든 걸 통합한 사람들이게 해요. 왕이 됐으면 뭔가 시스템은 한번 바뀌지 않겠어요. 자기 식대로 인사도 하고 뭐 하겠죠. 그게 정리정돈이라는 거죠. 집을 정리정돈하는 것도 충분하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삼가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몸을 너무 많이 벌린다든지, 너무 많은 의욕을 갖는다든지, 이제는 정리정돈해서 뭐 이렇게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숙청을 해나가잖아요. 왕국이 생기면 일단 미니멈 사이즈로 줄여요. 왜냐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100명을 다스리려면 이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분서를 만들잖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것처럼 단위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정리정돈도 세그먼트를 나누잖아요. 이거는 뭐 책은 뭐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먼저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도 상당히 그냥 아나운서적으로 뭔가 보여지고 또 확장하고 뭐 이런 힘보다는 오히려 좀 축소돼서 자기의 이 에너지가 또는 하는 일, 역량이나 역할들이 좀 체계적인 방향으로 본인이 많이 집중도 하고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또 골라서 더 열심히 하는 걸 많이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래서 난 이런 일 나한테 잘 안 맞아라고 했었던 것도 진짜 TV 개편도 있고 한데 이 어려운 난국에서 본인이 진짜 잘할 수 있고 맡게 되는 일들은 주로 정리정돈 체계 시스템을 잡고 그러니까 안에서 뛰는 액션가 보다는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 이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내가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왕은 욕도 많이 먹어요. 이 4번이라는 건 사방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내 내구성, 경고함, 나를 믿는 신뢰감, 성실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화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그 화두를 잡고 고민하고 하듯이 그래서 제가 연초에 신점이나 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다. 이미 3개월 전에 그려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진짜 내년을 그리고 내년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한 10월부터 준비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1월부터 그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3개월 정도의 이 화두를 잡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뭐 다이어리 사서 뭐 생년월일이나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쓸데없는 짓이에요. 차라리 그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이름 쫙 놓고 그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맞으실 수 있어요. 남을 챙기는 것보다는 정리하는 단계로 그리고 남들과 관계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가 필요한 인원과 사람들로 줄여서 그걸 견고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림보다는 나 스스로를 신뢰하게끔 자기 자신한테 많이 견고함을 다지는 시간이 더 맞다라는 거죠. 온수매트 10개. 네. 오케이. 온수매트 10개. 자, 지금 빨리 주문하시지 않으시면, 지금 남은 수량이 별로 없사오니, 10개 들어갑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특별 할인가 15% 해드립니다. 홀렸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려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6월 6일이니까 6 더하기 6 더하기 7이면 몇 번이 나오죠? 19죠. 예, 19. 참 1과 9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예, 그게 합쳐지면 또 10이라는 숫자가 되고 네. 그게 또 합쳐지면 1이라는 숫자가 돼요. 네. 1 더하기 0은 또 1. 세 가지로 변모가 가능한 숫자예요.
19, 20, 21은요. 세 가지 모습이 더 있기는 해요. 자, 근데 19는 별명이 선이에요. 태양. 선, 태양. 내내 저 되게 좋아요. 자, 태양. 자기는 무조건 다 좋은 거래. 왜냐면요, 올해가 문이었어요. 달 떴어. 금지 같은 달이 떴어요. 올해 힘드셨어요, 혹시 한쌤? 예, 힘들었죠. 네. 근데 힘든 게 뭐 일이 잘 안 되고 돈이 못 벌려고 그런 힘든 게 아니에요. 네. 이 넘버라고 하는 거는 날씨 같은 거예요. 날씨. 예. 날이 쨍쨍해도 내가 기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오늘 왜 이렇게 해가 찌고 난리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비 오고 이러는데, 오늘 분위기 좋아. 막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내 체질과 네. 내 성격과 다른 거죠. 전 해 뜨는 거 되게 싫어요. 써니야. 이미 땀이 삐질삐질 나요, 저로서는. 운이 좋았던 게, 활달한 느낌은 아니죠. 달은. 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약간. 예, 차분하고. 음산하고. 그리고 막 역동적이진 않아요. 음흉하고. 좀 민기쌤한테 자꾸 주파요. 음탕해지잖아요. 문이라서. 근데, 자, 맘만 그렇게 밤새 꿨지 아침이면 뭐예요? 도루묵이죠? 그러니 이때 뭐가 되겠어요? 달 떴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어스름하고 뭐 마음은 막 두근두근하고 달빛 아래 님을 보니 막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데 해가 뜨면 저것이 무엇이다냐 이러고 보게 되는 거죠. 난 어젯밤 뭐 한겨?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뜨면 제정신이 와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절 좀 냅두세요. 제가 민기쌤을 갖고 대성통곡을 하던 응답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이게 달밤의 체조예요. 달밤에 뻘짓하는 걸 뭐 욕을 하시고 그래요. 그냥 제가 또 달밤에 미쳤나 보다. 이게 그 몸으로 갈수록 약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약해집니다. 예. 아니 나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제 그런 어떤 애정사에 상당히 민감하시군요. 왜냐하면 민기쌤이 혹시 문하나님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이럴까 봐. 그럴 리가 있겠어요. 불안해서요. 얼마나 이 방송을 사랑하고 또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저 따위 것 때문에 관두시면 나야 좋지. 정말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뜬다라는 건 이제 만천하에 내가 드러나는 걸 의미를 해요. 한쌤, 예. 뭐 하실 거예요 내년에? 그래서 내가 계속 그랬잖아. 동물 환경 하자. 내가 막 이러는 게 이유가 있었죠. 나랑 하면 잘 될 거니까. 놓쳤다. 왜 그랬어? 내가 꽉 잡으라고 그랬잖아. 관리자 하라며. 그렇죠. 그걸로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뭔가 막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써는 내가 드러나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예요. 아이가 만천하에 이게 드러나다 그런 거니까 내가 뭐 의지를 갖고 막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태양 아래 그냥 태양빛을 받으면서 즐기듯이 그리고 햇빛 안에 드러난 거지 사람한테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말고 그 햇빛을 즐기면서 가는 그림을 저는 이제 그리겠죠. 지금 19번에 대한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 본인들이 19번이신 분들은 되게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가 떴다라는 상황이지만 해 뜰 날이 왔네. 근데 사실 속갯말로 이 선이라는 19가 들어오면요. 약간 좀 좋은 일이 생기기는 해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기면요. 해는 밤을 지나서 오죠. 근데 밤 전에 이게 우리가 어둑어둑해지는 그 밤이 되면 샛별이라는 게 뜨죠. 네, 샛별, 금성. 그때부터 해서 달이 거의 끝까지 걸릴 때까지 새벽에 오기 직전까지 시간이 밤이잖아요. 네. 이 기간을 지나서 해가 뜨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긴 기간 동안 노력했었던 거에 산물이 나오고. 이렇게 임신한 여자가 애를 낳듯이.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고3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고3이 되는데 19번이다. 그러면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동안에 쌓인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결과라는 게 다 서울대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만큼 쌓은 거에 대한 게 그 밤을 지난 시간과 고통에 비례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무언가에 비례해서 나온다라는 건 그래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뭔가 노력을 했었다면 해온 과정에 맞춰서 태양 아래 결과가 나오는 걸 의미해요. 성적표 나온다라는 거죠. 성적표. 이 결과가 이 수치로 뜨고 근데 그게 얼토당토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뭐 알고 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팟캐스트 뭘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이 왔을 때 올해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래요. 내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년에 내가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내놓으려면 내 안에서 내가 여태까지 쭉 상담해왔었던 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결과가 나올 시기가 왔는데 그게 어떤 결과일지 모르겠지만 좀 더 너무 이상하게 막 역동적이진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TV였으면 안 했다 라디오니까 했다라고 했었던 이유도 밤처럼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쌤 올해 숫자는 18, 18이었겠네요? 예. 그게 문인가요? 네. 이게 17은 또 스타예요. 스타. 예. 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떠요. 이 시기를 아주 예쁜 시기라고 하는 일명 누가 말하는 삼재라면 삼재지만 별이 먼저 뜨고 달이 뜬다는 건 밤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게 깊어지면 해가 뜨는 거죠. 어떤 시간과 이 공간을 지나서 내가 드러날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 뜨고 달 뜰 때까지는 좀 헤매요. 좀 방황은 아니지만 뭔가 고군분투해서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에너지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거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도 이렇게 좀 뚫고 갈 수 있는 내구성도 생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막 너무 막 벌리고 목표를 향해 가고 이런 거보다 그냥 묵묵히 고3처럼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누가 뭘 해도 그냥 꾸준히 하는 거.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길흉화복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내년을 그린다라고 얘기했지 내년을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린 좋고 나쁜 거를 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요, 쌤 습관적으로요. 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실 그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해로움이 될지 그 순간에 모르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 나 오늘 좋은 일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의 감정으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건데 재밌는 건 당장 좋은 게 뭐 계속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나를 죽이려고 그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서 되게 서글프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해하게 되는 게 내년에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물론 누구나 원하죠. 저도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나한테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나한테. 나한테 잘 된다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나한테 좋은 남자가 문하나님한테 정말 좋을까요? 아니요. 이러면 이해가 딱 돼요. 절대요. 예, 조정석을 제가 좋아할까요? 조정석도 쌤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뭘 또 내가 그렇죠래. 내가 미쳤나 봐. 어쨌건 나한테 좋다고 남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꼬셔하지 마세요. 문하나님. 아니 저는 진짜 그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 20대 때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요. 너는 어떤 남자가 좋아? 그러면 얘기하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모만 약간 다를 뿐이지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이상형의 남자 다 똑같잖아요. 그런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그러니까 이상형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만나는 건 막 다 곡주야. 만나는 건 사실 이상형하고 정말 거리가 먼데 어느 순간 남들이 봤을 땐 너무 좋은 조건의 남자지만 내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걸 보면서 이상하다. 내가 아직 배가 들 고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외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잘 맞을까 안 맞을까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최고의 남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살고 계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요. 예, 저는 그걸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왜 깨달았을까요? 생각을 많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나를 잘 알면. 그래서 연애는 그 사람 뭐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보려고. 그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에 아주 좋은 스펙트럼이 돼요. 남자는. 또 남자한테는 여자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성은 강렬하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나를. 내가 진짜 이런 놈은 안 되겠구나라든지. 내가 생각보다 이런 사람하고 잘 맞는 애지. 네. 그걸 역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게 연애이고 인간관계지 잘하려고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관계, 그럼 다 좋게. 맞아요. 좋게. 좋게 가면요. 나를 몰라요, 계속. 끝까지 나를 속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교도 많이 해보고 싸움도 많이 해본 사람이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나는 싸우나 나는 분노하나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알잖아요. 본인 어쨌든 신념의 이유긴 하지만 고기가 몸에 안 맞아서 안 드시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몸에 맞으니까 먹는 거고. 그렇죠. 예, 싫고 몸에 문제가 있으면 먹겠어요. 그러나 식성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관계라든지 일도 남들 다 좋은 게 내 목구멍으로 들어서 소화가 될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도 그냥 왜 그 일 안 하려고 하니? 남들은 못해서 안달이구만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한참 듣다 보면 또 혹하잖아요. 그런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러게 내가 뭔가 아직 철이 없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내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다들요. 굉장히 자기 있고 궁금하다고 9번 좀 부탁한다고 우리 재나 엄마가 5번 부탁한다고 저는 14인데 하고 오셨고요. 일단 0번부터 해서 21번까지 쭉 마치는데 이거를 하나에 이렇게 보세요. 여행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자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행. 왜냐하면 0번이라는 숫자의 이름이 fool, 바보예요. 바보? 바보, fool. 영구 할 때. 영구. 띠디디디디. 그건 진짜 영구고. 우리 그런 노래도 있죠. I'm a fool to want you. 이런 나는 당신을 원하는 바보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보라고 하는 fool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자인데 그게 0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바보가 여행을 떠납니다. 나는 바보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면서 나는 더 많은 경험 통해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옆에서 개새끼가 너 가지 마. 이래도 난 갈 거야. 이러고 떠나는 게 바보예요. 왜 떠나겠어요? 바보니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1번 사람이고 두 번째 만나는 게 2번, 3번에서 21번까지. 그걸 다 거쳤을 때 여행이 끝나는 거죠. 선생님 왜 하필이면 21번까지밖에 없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구성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2하고 1이 있는 거는 1과 2라는 숫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3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1 더하기 2는 3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거 외에 없어요. 너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 많다. 예, 하나, 둘, 많이. 많다. 하나, 예, 둘, 많이. 이게 우주예요. 그래서 21 이상, 그다음부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지, 근본적으로 가장 작은 것, 쪼개기 힘든 것들. 이걸 1, 2, 3으로 보기 때문에 22일이, 궁극의 그 숫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1은, 정말 이거는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한 달용이에요. 이제 거의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 우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쨌건 바보가 가벼운 차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견제와 또는 비난과 또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난 바보니까 난 떠날 거야 하는 여행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행 도중에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 4번이라는 트랙에 와 계시고 저는 이제 19라고 하는 써니라고 하는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한쌤이 분들이 있는 거죠. 예, 21번을 왜 집에 돌아온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예. 그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이 집이 내 집이구나라고 바보가 깨닫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년월일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또 다른데, 그러면 이 생일을 가진 사람 다 이런 인생을 사나요? 그런 게 아니고, 그린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내년에 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문하나님한테 제가, 내년에 좀 더 집중하셔야 될 것, 또는 펼쳐질 상황이라는 걸 그 이미지로, 오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4번이라면 어떻구나. 그걸 계속 3개월 내내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과 유사한 것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걸 하셔야 본인이 더 구체적으로 좋은 걸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거.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었었던 거는 이거 이제 시작이신 거죠. 그리고 그 숫자가 자기가 몇 번이고 지금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숙제를 드립니다. 지금 한 번 한 번 봐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매년 봐드려야 되니까 나는 좋지만, 난 돈 버니까 좋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없을 때도 평생의 어떤 하나의 연말이 되면 해보는 좋은 행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때 좋은 잣대가 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각자 본인은 4번이고 전 19번이고 여기에 많은 분들 12번도 있고 뭐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자기 숫자에 관련된 걸 오감으로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자, 4번이면, 자, 오감이 뭐가 있죠?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리고 촉각. 촉각. 예. 4번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시각, 미각, 촉각, 그걸 다 느낌을 상상해 오세요. 이게 사람마다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숙제가. 레포트 써야 되나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근데 자기한테 그 떠오르는 이미지나 무엇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내년을 그리기 위한. 근데 내년을 맞이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해서 잘 닦아서 맞이해야 좋지 않겠어요? 네. 그냥 떨렁, 그냥 달력 쫙 찍고 다이어리 사서 거기 적으면 내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로 가는 길, 현재에 있는 길부터 하나하나씩 닦아가는 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 맑아진다, 세상에도 눈이 트인다, 인사이트가 생긴다고 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오감부터 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하나님이 노래 부르면서 열창했죠.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뜯어내버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본인 혼자 소풀이한 건 알겠지만 어쨌건 그러면서 스스로가 다지는 거거든요. 내 오감을 통해서. 쌤 숙제 내줘서 다음 주 결석하겠대요, 사람들. 누구야 누구? 누가 나랑 똑같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싫어서 이런 분들 대성할 거예요. 그렇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할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내년은 메롱. 예. 진짜 참 재밌네요.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이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냥, 너무 신선하고 참신하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예. 새바람에 돌지 마라 이 뒤에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노래예요. 왠지 모르겠지만 MC 스나이퍼의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끌림 속 한샘의 홀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분이긴 한데 오늘은 유독 더 정말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우리의 생각과 말 그대로 오감을 열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분야예요. 왜냐하면 물론 미끼 상품이긴 했어요. 신년 운수를 받는다. 다들 모여라 했지만 내가 파는 건 온수 매트. 근데 사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조합원분들이죠. 저도 증자를 했으니까 조합원이겠죠. 나도 무시하면 안 돼. 난 조합원이야. 나도 조합원이에요. 그래? 얼마? 어머. 협동조합은 1인 1표제입니다. 본인이 얼마를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게 세게 한 표 안 될까? 샘은 이미 너무 세세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또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건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사실 제일 잘하는 건요. 신기무축 신통방통이 아니에요. 나도 다 몰라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알아, 이씨. 이러는데, 내일도 모르겠어. 그럼 내가 사기 당했겠냐? 내가 맨날 이러는데. 내가 그럼 주식으로 망했겠냐? 이런 얘기 해요. 저도. 쌤,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자꾸 도박하고 주식하고 그 얘기 하신 게. 요즘 막 도박 때문에 연예인들 줄줄 울 때 막 속으로, 야, 이런 것도 걸려? 이러면서. 한쌤 요즘 안 하시죠? 아유, 그런 게 뭐 써요? 전 그런 거 몰라요. 불안한데? 저는 그냥 미나토 요즘. 할머니들하고 미나토. 예, 일단 믿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평생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직돼 있고, 제가 이제 나는 병원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을까, 특히 통증 클리닉에서, 그리고 환자들하고 왜 많은 상담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통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통증을 조금만 완화되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온몸에 통증을 갈고 사녀요. 어릴 때도 통증이 있어요. 아기 때도. 엄마들이 그러죠. 너 좀 가만 좀 있어. 왜 이렇게 수석대냐 이러잖아요. 난리를 친다고 그러고. 얘네도 온몸에 열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통증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운 통증이에요. 애들이 막 이제 미친 듯이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미친 줄 모르고 막 놀잖아요. 참 애들한테 미친 표현이 조금. 네, 그렇게 발랄하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애들이. 그것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토피에 아무튼 나올 수 있는 걸로 다 발현을 한다라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통증들은 이 오감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감을 늘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야죠. 제가 저번에 그래비티라는 영화 얘기도 했었던 게 이 둥둥 떠다니는 거, 이 발바닥에 온몸에 어디 붙일 데가 없다라는 거, 이 오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맨발로 딱 디뎠을 때의 느낌. 이게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열릴 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자라는 거죠. 오감을 잃어가면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져요. 지금 나는 어디, 난 누구, 근데 막 TV에서 미래를 위해서 저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저거 들어야겠다. 그래, 지금 궁핍하게 살지 말고 커피도 좀 마시고 대출 받아서 쓰면서 여유 있게 살래. 그래, 나도 대출 받아야지. 이게 오감이 닫혀 있을 때 가는 방식이에요. 왜 갑자기 좀비 영화가 떴는 줄 아세요? 전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좀비처럼? 그냥 때로 저기다 이러면 우르르 가고 저기다 하면 우르르 가고 오감이 없는 거잖아요. 죽어서 움직이기만 하는 것 뿐이지. 즉 우리가 여기 현재에 살아있다라는 거,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는 걸 알려면 오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때 입으로 다 쳐넣어보고 귓구녕에도 넣어보고 빨아보고 소리 내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컸다고 이제 척 보면 알아. 이러면 우리는 현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알고 있는 포춘 텔러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걸 질문하면 절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현재가 없는데. 이 사람한테 현재가 확실히 나오면 미래에는 프레딕티브를 해요. 예견이 가능한데 현재가 없는데 와서 저 언제 좋은 남자 생겨요? 거울도 안 보니? 이런 소리 하고 싶죠. 너의 현재 꼬라지는 어떻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건 내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말 안 하잖아. 뭔 소리? 지금 혼자 왜 그러세요? 한쌤 무서워요. 그러게요. 지금 갑자기 얘기 잘하시다가 왜 그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즘 병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현재를 어떤 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눈을 떠서 보고 다시 귀를 열어서 듣고 다시 느끼시라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겠다. 이 연말이라도.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사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것도 어쩌면 잘못 떨린 오감 때문에 잘못된 고통을 우리가 더 앓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내가 진짜 긴급한 게 여기 뭐 어깨 통증이면 이거부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거 통증을 앓고 있어서 엉뚱한 걸 치료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생존하려면 퍼스트 페인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혼란스럽고 오감이 그러면 어디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그냥 죽어요. 아프다가. 근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안쌤 분명히. 왜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똑같이 오버랩이 될까요? 그게 바로 대칭성이에요. 우리 나뭇잎을 보면요. 그 나무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은행나뭇잎 보세요. 은행나무를 닮았죠. 은행나무 잎 보면 이렇게. 예. 은행나무도 그렇게 생겼죠. 크게 봤을 때. 모양이 소나무 같진 않죠. 네. 은행나무 잎을 닮았어요. 솔잎을 보면 소나무도 닮았다라는 거죠. 버들가지 잎을 보면 직직 대칭성이에요. 우리 아기를 보면 컸을 때 상상이 되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대칭성이 사회예요. 나를 보면 사회가 나오는 거죠. 우리를 보면 사회 전체가 나오는 거. 이 대칭성 안에 일렬로 서 있다라는 거죠.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뭐 기업의 운을 아냐. 회장 꼬라지를 보면 아는 거고. 거기 있는 단체 사람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국민TV도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 보려면 한 명 한 명을 보면 또 알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됐다라는 거죠. 작은 것부터. 씨앗 때는 몰라요. 그래서 사부터 알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 윤곽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사회적으로 힘들다. 근데 엉뚱한 것만 지금 치료하고 있거나 땜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물파스만 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는 막 자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제대로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사회에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지금 뭐 4년 동안 뭐 할 거 있습니까? 할 거 없죠. 달리.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우리가 열세인 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너무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통증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지금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열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링 위에서 너무 코너에 몰리면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몸부터 풉니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라디오로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뭐 안 될 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한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또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의 두께나 이런 게 틴트될 수 있다면 뭐 해드리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신년을 위한 연말 이벤트로 이 사회에서 들어갑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각자 그 나온 숫자에 대해서 오감을 다 동원해서 상상을 이제 해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다시 풀어주실 그렇죠. 건가요? 이 오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어쩌면 끝까지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을 그리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다친 부분을 여는 거를 같이 해보기로 하죠. 근데 참 습관적으로 내가 나온 숫자, 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그쵸? 참. 예. 일단 궁금하면요. 분명히 일주일 내내 찾아보시고 그 숫자만 봐도 눈에 띄실 거예요. 제가 이미 주수를 걸었어요. 그 숫자 계산하시는 법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본인 이제 생년월일 중에 월과 일 그리고 내년이 2014년을 다 한 자리 숫자씩만 더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제 생일이 6월 6일 계속 반복 강조합니다. 6월 6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6 더하기 6 더하기 2014 이걸 다 한 자리 숫자로 6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나온 숫자. 그런데 이 숫자가 22를 넘어가는 22부터는 다시 2 더하기 2 하시면 되세요. 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본인의 양력 생일 더하시고 2014년은 다 더하니까 7입니다. 그냥 거기다 7을 더하셔가지고 21.
까지 나오는 그 숫자들 중에서 21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더해서 한 자릿수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본인 숫자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머릿속 말 그대로 좀 그려보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일주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한샘에 제대로 홀리는 일주일이 또 될 것 같고요. 한샘 오늘 완전 새로운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좀 흥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은 분들 좀 진지했고, 많이 되게 재밌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청취자분들이 제가 찍고 까보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다음 주는 더 즐겁게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또 쏟아낼 얘기가 많습니다. 네, 한샘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요. 그때는 좀 몸 좀 건강해져서 오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한샘부터 조심하세요. 예. 자, 오늘 우리 한샘과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댓글 많이 못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은 또 여러분의 댓글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또 많은 분들 내일 밤 10시 잊지 말고 문희정의 끌림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끌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끝곡으로 포지션의 애수 오늘 다 신청곡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행복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그